9월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또 어떤 섹터와 종목 위주로 봐야 할지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은 투자 아이디어들 같이 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주주를 위해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순조롭게 잘 지키고 있는 기업, 오늘 외국계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으로 점검을 해볼 거고요. 반도체 소부장, 정말 하반기 이쪽이 주도 섹터가 되는 걸까요? AI 반도체 3대장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8시간 안에 세포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한 종목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기대감으로 증권, 지주사, 보험사 섹터의 주가가 모처럼 강합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화재는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리포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골드만삭스가 최근 홍콩 아시아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삼성화재 CFO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화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47만 원으로 제시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은 어떤 포인트들을 긍정적으로 본 건지 내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화재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밸류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1차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주주 환원 강화와 성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먼저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는 28년까지 배당 성향을 50%까지 확대한다라는 계획이고요. 현재 275%에 달하는 KICS 비율을 220%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KICS는 보험사가 얼마나 안전하게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현재 삼성화재의 KICS 비율 275%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규제상 권고 기준이 약 150% 정도인데 삼성화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20% 정도까지 낮추고 남는 자본 약 5조 원 정도를 주주 환원이나 새로운 투자에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성장 전략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영국 로이즈 시장 지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로이즈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 시장이더라고요. 해운이나 항공, 재난과 같은 특수 보험에 이제 강점이 있는데 로이즈와 손을 잡고 글로벌 특수 보험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싱가포르에 삼성화재가 세운 삼성리라는 재보험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아시아 신흥시장까지 보험 비즈니스를 확장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을 요약 정리해보면 일단 삼성화재는 업계 최고의 재무 건전성 가지고 있고 높은 배당 칭찬할 만합니다. 삼성전자 지분 1.5% 그리고 자사주 1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상대적으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한다기보다는 장중 내내 1%대로 견조한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 46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끝내고 다시 돌아서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향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업이라는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잘 읽어 나가는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한 텔레그램 방에서 AI 데이터 센터 파생으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 글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좋았었던 GPU, 전력기기 업황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MLCC, MLB PCB, SSD까지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이쪽에서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라고 블로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업황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AI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는 게 업황의 스토리고요. 주요 기업별로 포인트들을 봤을 때 삼성전기, 투자텔에서도 전해드렸었죠. AI 서버의 전력 소비량이 일반 서버 대비해서 10배가량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고용량 MLCC가 탑재될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메이저 MLCC 업체들의 가동률 이미 90%에 진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쇼티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덕전자입니다. AI 가속기 MLB PCB 패키지 기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AI 가속기 매출 인식되기 시작을 했고 이 수요는 하반기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MLB 가동률 90%에 근접을 했고요. MLB 캐파 내년 2분기까지 2배나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TLB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서버형 DDR5 메모리 모듈 PCB를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AI 서버 수요 강세로 HDD 업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SSD 카드로만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부분은 SSD를 쓰고 대용량 보관은 HDD로 하는 거죠. AI 서버가 이제 늘어날수록 대용량 저장용인 HDD의 수요도 따라서 급증을 하게 되는 거고 덕분에 최근에 글로벌 HDD 업체인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도 미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TLB 수혜를 또 예상해 볼 수 있고 최근에 최신 서버에 탑재가 되는 DDR5 메모리 수요가 또 확대가 되면서 TLB의 가동률과 판매 단가도 동시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소프팅 관련해서 부품 공급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TLB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3대장 오늘 주가 흐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한번 넣어봤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꼭 같이 봐야 할 종목에 들어가죠. 어제도 투자텔에서 이수페타시스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와 TLB, 삼성전기 오늘 모두 나란히 신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전기는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고 대덕전자와 TLB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7% 그리고 10%에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더불어서 MLCC, 가속기, 메모리로 이어지는 투자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각각의 부품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네, 지니너스라는 종목의 얘기인데요. 보니까 9월 4일에서 6일에 열린 한국 유전체 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공간 오믹스 분석 플랫폼인 스페이스 인사이트 최신 성과를 공개한 것으로 오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니너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전체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암이나 희귀 질환 등 난치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돕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지니너스의 기술적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면 2천만 개 이상의 세포 공간 오믹스 데이터를 48시간 내 처리하는 솔루션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 방식 대비해서 20배 이상 빠른 처리 속도고요. 병원과 제약사가 요구하는 대규모 임상 그리고 연구 환경에 곧바로 적용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 지원 AI 플랫폼인 인텔리메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병원 네트워크 및 캔서 문샷 일본판 프로젝트인 스크럼 재팬과 이제 연계된 장기 데이터 수집 그리고 검증 체계를 운영해서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리번님의 방으로 이동을 해서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의 다국적 제약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니너스가 일본 시장에서 D사, O사와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논의는 AI 신약 개발 솔루션 수주 계약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도 에이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비슷한 형태의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니너스도 같은 트렌드에 올라타서 일본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상반기 안에 일본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일정이 지연이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립암센터의 승인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지금 연내 안으로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니너스의 현재 주가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주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 다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고요. 주가 1,98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를 통해 보시면 이 종목도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을 좀 겪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최근에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심상치 않게 주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올 수주라든지 계약 그리고 연내 또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될 만한 성과들을 미리 대기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키우며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 텔미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뱅고도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알려진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 되면은 이 AI 쪽에서 쏟아질 재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하거든요. 지금 젠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샘 올트먼도 가고요. 예, 블랙스톤 CEO도 가고, 또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까지 가면서 애플의 CEO인 팀 쿡까지 같이 갑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할 때 또 이 경제 사절단을 같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 사우디 안에서 그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열풍이 시작이 된 적이 있던 건데 이번 다음 주에 영국 국빈 방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어떤 이런 대기업 CEO들 같이 가진 않겠죠. 이 영국 안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또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 센터만한 호재가 없는 만큼 다음 주까지도 이런 AI 관련된 이런 호재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CFO가 이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을 2030년까지 약 4조 달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조 달러면은 원으로 환산했을 때 5천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런 돈이 2030년까지 이 데이터 센터로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직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금 2년 전 대비 캡박스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또 2배 이상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발언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이 저크버그 같은 경우도 28년까지 6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오픈 AI도 2029년까지 1,150억 달러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또 영국 내에서 어떤 그 대규모 수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AI 관련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다음 주까지도 꽤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 흐름을 보시면 인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것점에 있어서 또 이 핵심이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부일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은 뭘 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가가 지금 39,000원인데요. 테스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업이 되고 있고 메모리 쪽에서도 이 건식 장비를 상용화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축 장비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하고 거의 7대3 비율로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앞으로 국산화 과정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 SK하이닉스가 M15X라고 하는 이 청주 증설할 걸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피퍼 라인 신규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하이닉스의 증설과 삼성전자의 피퍼 신규 투자, 여기에 들어가는 또 장비 발주가 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4분기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이면은 이제 10월 달 되면은 4분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때 테스트를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되기 전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신규 장비가 증가하고 이 해외 고객이 확대가 되면서 이 OPM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아지는 OPM을 봤을 때 지금 12개월 퍼를 한 달에 보면은 10배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기업은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테스트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로는요, 단기로 37,000원, 손절가는 25,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목표 주가 2차로 잡아주셨던 9,000원도 오늘 넘기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목표 주가 여기서 더 올려야 되는 건지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원익홀딩스가 이제 로봇 기업 중에서 독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를 원익홀딩스의 목표가를 13,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메타 그룹이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이제 또 채용까지도 확대하면서 지금 메타의 로봇이 본격적으로 수출할 것 같은데, 그런 메타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이 이 원익 로보티스거든요. 네, 그런 것중에서 원익 홀딩스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하이루코리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급등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클로봇도 지금 12% 급등하고 있고요. 증권 지주금융에서 또 부국증권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시장 보시면 이 급등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은데,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지금 지주금융 쪽하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로봇까지 한번 싹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왜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올려놓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